이제 과세 매입을 보면 이번에도 아래 세금 계산서 보고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이번에 전자세금 계산서인데 공급 받는 자가 현무전자죠. 우리 회사 이름이 현무전자니까. 그리고 사오는 게 부품이네요. 그죠? 그럼 부품이니까 얘는 매입세 공제될 거고, 전부 다 어음을 발행해 줬네요.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지급어음이라고 처리해 주면 되겠어요. 자, 작성일자가 8월 16일. 자, 혹시나 해서 절대 나중에 이렇게 날짜를 안 알려주죠. 안 알려주면 여기에 있는 이 작성일자를 보셔야 돼요. 지금 아래에 있는 이건 공급일자예요. 이런 건 보시면 안 되고 작성일자를 꼭 보셔야 돼요. 자, 그럼 8월 16일자로 매입 매출 전표. 자, 세금 계산서 받았고 불공제 사유 아니니까 51번 매입과세고 부품이고, 금액 20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까마귀. 전자세금 계산서고 이번엔 분계 혼합이라고 할 수밖에 없네요. 자, 부품은 우리 회계상으로는 원재료고 대변에 어음 발행했으니까 일반적인 상거래라서 지급 어음이다. 다음 8월 22일 제조 공정에 사용할 원재료를 용포전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세금 계산서 받았고 원재료 산 거니까 불공제 사유 아니죠. 그래서 51번 매입과세고. 자, 이번에도 우리가 어음을 지급했네요. 그래서 지급 어음으로 처리할 거예요. 그럼 8월 22일 날 51번 매입과세고 XA 500개 5,000원씩. 거래처는 영포전자.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이번에도 혼합이라고 해야겠네요. 자, 대면에 어음 발행했고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이번에도 지급 어음이다. 자, 항상 언제 어디서든 차변 대변 쓰고 있으면 일반적인 상거래는 생각해야 돼요. 어음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매출이다 아니다, 원재료나 상품 재고자산 샀다 아니다, 그 외 나머지는 외부 이용자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출 채권이냐 기타 채권이냐. 우리 회사만 어음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거지 외부 이용자는 그건 관심 없어요. 자, 다음 8월 29일 내년 여름을 대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시원으로부터 사무실용 에어컨을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당전 발행 당좌수표로 지급하였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죠. 그리고 우리 사무실용 에어컨 산 거니까 얘는 불공제 사유가 아니죠. 그래서 51번 매입과세가 될 거고. 자, 우리 사무실에 사용하는 에어컨이면 우리는 계정 과목을 비품이라고 할 거고, 당전 발행 당좌수표 지급했으니까 당좌예금에서 돈 나갈 거다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럼 8월 29일 날 우리 51번 매입과세고 에어컨 5대 150만 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시원.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우리가 산 건 이번에 원재료 아니고 비품. 그럼 비품으로 바꿔주고. 자,
자, 이 고정자산 간편 등록은 그냥 취소하시고 대변에 당좌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에서 돈 찾아갈 거다. 다음 9월 12일 공장용 화물차의 고장으로 1등 카센터에서 수리하고 수리비 60만원을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차량 유지비 계정을 사용하며 확정된 채무로서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기로 한다. 자, 이번엔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공장 화물차 수리한 거죠. 그럼 공장 화물차는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51번 매입과세가 될 거고, 뒤에 이런 말이 안 적혀 있어도 차량 유지비라고 일반적으로 처리해야 돼요. 자, 그리고 다음 달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라서 미지급금이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럼 9월 12일 날 51번 매입과세고 우리는 화물차 수리비고 금액 60만원의 별도, 거래처는 1등 카센터,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혼합이라고 해야겠네요. 자, 차량 유지비인데 공장 화물차니까 500번대의 차량 유지비를 써야 되고, 대변에 외상으로 했으니까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라서 미지급금이라고 처리해야겠네요. 자, 다음 9월 16일 주식회사 권선종합상사에 신제품에 대한 광고를 의뢰하고 광고비에 대하여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광고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다음 달에 죄송해요. 광고비니까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죠. 그래서 미지급금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근데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불공제 사유 아니니까 51번 매입과세고, 자, (9월 16일) 날 51번 매입과세, 광고비 50만원의 별도, 거래처는 권선종합상사, 전자세금 계산서, 분계는 혼합. 자, 광고비는 계정 과목이 뭐죠? 그렇죠, 광고 선전비고, 우리는 600번대 쓸 일은 없죠, 절대. 800번대 광고 선전비, 그리고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다. 다음 9월 19일 수출용 제품의 제조를 위해 원재료를 주식회사 태명으로부터 외상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다. 자, 이번엔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대요. 그럼 52번 매입 영세고, 원재료고 일반적인 상거래인데 외상이 있으니까 그냥 2번 분계 유형 외상으로 저는 할게요. 자, 9월 19일 날 52번 매입 영세고, 원재료고 3,500만원, 거래처는 태명,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그냥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으로 하면 외상 매입금액 원재료가 생겼고, 다음 9월 30일 전진 기업으로부터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원재료 3천만 원을 공급받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 중 50%는 어음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였다. 자,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내국 신용장에 의해, 그럼 52번 매입 영세고, 절반은 어음 원재료니까 지급 어음이고 절반은 보통 예금이다. 그럼 9월 30일 날 52번 매입 영세고 원재료 3천만 원, 거래처는 전진 기업이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분계는 호나. 자, 우리 원재료 산 거 맞고 대변의 절반인 1,500만 원은 지급 어음이고 나머지 절반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다. 자, 다음 면세 매입. 5월 2일 생산직 사원들이 주식회사 한락 컨설팅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교육과 관련된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53번 매입 면세고, 이번엔 직원들 교육시킨 거죠. 그럼 교육훈련비고 생산직 사원들이니까 500번대 교육훈련비, 그리고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그럼 10월 2일 날 53번 매입 면세고, 우리 뭐 교육을 했고 550만 원이고 거래처는 한락 컨설팅, 전자 계산서고 분계는 호나. 자, 교육훈련비 500번대를 쓰고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550만 원 이체했다. 다음 10월 17일 원재료 납품업체의 공장 건물 준공식에 쌀 10포대를 선물하면서 쌀쌀 정미소로부터 전자계산서를 수취하고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다. 신규 거래처 등록할 것 유형은 동시로 한다. 자, 이번에도 전자계산서 수취하고 라고 적혀 있으니까 53번 매입 면세고, 원재료 납품업체 공장 건물 준공식 거래처에 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접대비 500번대가 될 거고, 그죠? 그리고 우리는 보통 얘기하면서 돈 줬고 거래처 등록할 거예요. 그럼 10월 17일 날 53번 매입 면세고, 우리는 쌀 10포대 포대당 4만원, 거래처는 쌀쌀 정미소. 추가해야 되지. 자, 이번에 이렇게 해볼까요? 플러스 키 누르고, F2번 키 누르고 F3번 신규 등록. 거래처 코드는 54311 쌀쌀 정미소. 거래처 유형은 3번 동시.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는 정미영. 자, 지금 여기에 이렇게 거래처를 쓰면은 거래처 유형을 매출 매입 동시라고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플러스 키를 눌러 가지고 하면 플러스 키 눌러서 할 때는 그냥 자동으로 동시만 돼요. 매출 거래처 매입 거래처는 안 되고 동시만 되는 거니까, 만약에 이게 매출이다 매입이다라고 하면 방금 방법을 쓰는 게 편하겠죠. 왜 제가 만들기만 하고 왜 선택을 안 했을까? 열심히 썼는데 사라진 건가? 사라졌네요. 자, 그리고 전자계산서니까 전자 입력하고 분기는 호나. 자, 이번에 500번대 접대비고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다. 다음 이제 10월 18일 회사 영업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법인 소유의 소형 승용차가 고장이 발생하여 서울 카센터에서 수리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차량 수리비 22만원 부가세 포함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수익적 지출에 해당함. 자, 세금 계산서 받았고 1500cc 승용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죠. 그래서 54번 불공이고, 차량 수리니까 수익적 지출이면 비용 처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차량 유지비, 영업부 업무용 차량이니까 800번대 차량 유지비. (10월 18일날) 54번 불공, 차량 수리비가 20만원의 별도고, 거래처는 서울 카센터. 전자세금 계산서고 3번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분계는 호남. 자, 차량 유지비 800번대로 쓰고 대변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10월 23일) 영업부는 매출거래처 허가장의 아들 돌잔치 선물로 만물백화점에서 유아용품을 10만원의 현금으로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매출 거래처의 허가장의 아들 돌잔치래요. 그럼 접대죠. 그래서 54번 불공이고, 영업부 매출 거래처니까 800번대 접대비고, 그리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자, 10월 23일날 54번 불공, 유아용품 샀고 공급가액 10만원, 거래처는 만물백화점. 전자세금 계산서고 불공제 사유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분계는 그냥 혼합으로 할게요. 자, 접대비 800번대고 대변에 이 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다음 10월 27일 해외 거래처로부터 수입한 원재료와 관련하여
인천 세관의 부가가치세 21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전자수입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전자수입세금 계산서 어디 세관 이렇게 나오면 55번 수입.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210만 원 만들려고 2,100만 원 공급가액 써야 되죠. 자, 이 돈을 현금 납부했네요. 10월 27일 날 55번 수입이고, 자, 원재료 2,100만 원을 써서 부가가치세 210만 원 만들고, 인천 세관이고 전자 수입세금 계산서고, 자, 분계는 부가세 대급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자, 이렇게 보면서 눈으로 그냥 한번 익히세요. 우리 다 공부했던 부가세 대급금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다. 이 돈 돌려받을 거라서 지금 주면서 나는 회계 처리를 부가세 대급금이라 했다가 부가세 신고하면서 돌려받을 거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11월 21일 관리부서는 부활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식사대금 55만 원을 법인카드인 사랑카드로 결제하였다. 카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 자, 이번에 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기다가 확실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까지. 그럼 57번 카드 과세죠. 자, 우리 직원들 회식한 거니까 복리후생비고, 관리부서 직원이니까 800번 되고,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 될 거예요. 자, 그럼 11월 21일 날 57번 카드 과세고, 우리는 식사 대금을 납부하고 55만 원 포함 쓰면 분리될 거고, 식당은 부활식당이고 카드사는 사랑카드. 자,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죠. 그럼 4번 카드 누르면 미지급금의 카드사가 붙어요. 그럼 이 원재료를 800번대 복리후생비라고 써주면 되겠죠. 다음 12월 16일 3부 프라자로부터 업무용 컴퓨터 한 대를 550만 원 포함해 구입하고 법인카드인 대한카드로 구입하였다.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그럼 우리는 카드로 결제했고 부가세 공제 요건 충족한다는 건 과세거래. 그럼 57번 카드 과세고, 업무에 사용할 컴퓨터니까 비품이겠죠.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으로. 그럼 12월 16일 날 57번 카드 과세고, 우리 컴퓨터를 샀고 550만 원 쓰면 분리될 거고, 거래처는 3부 프라자고 카드사는 대한카드. 분계는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4번 카드라고 하면 미지급금의 카드사고, 우리가 산 거는 비품이다. 고정자산 계정항목 바꾸니까 뜬 거예요. 얘는 그냥 취소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12월 25일 거래처 만능 상사로부터 생산 부서의 원재료로 사용할 자재를 2,750만 원에 구입하였다.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관련 증빙으로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자, 현금 영수증 수령했고
우리는 부가가치세 포함 과세 거래죠. 그래서 61번 현금 과세. 얘는 원재료 같은 거 산 거네요. 그리고 현금 지급했다고 적혀 있으니까 분계 유형을 현금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12월 25일 날 61번 현금 과세고, 우리 자재를 구입했고 2,750만원 쓰면 분리될 거고, 거래처는 만능상사, 분계는 그냥 원재료로 쓸 거니까 현금 거래로 하면 전부 다 끝이 났죠. 그죠? 자, 우리 전에 오류 수정 문제를 543페이지까지 했죠. 이거 했었죠. 그때 오류 수정을 왜 7번까지만 했냐면 매일 매출 전표를 우리가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일반 전표 것만 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저 남아있는 오류 수정 문제 다음 페이지 거 마저 풀게요. 회사를 1040으로 바꿀게요. 회사를 1040. 자, 그리고 우리 544페이지에 9번 문제부터 8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8월 15일 현금으로 지급한 운반비는 전액 원재료 구입과 관련된 운반비용 33,000원으로서 스피드 용달로부터 수기로 작성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었다. 자, 이번에는 지금 내용이 현금으로 받은 거에 대한 운반 비용을 썼는데, 근데 얘가 세금계산서 받은 거였대요. 그럼 8월 15일 날 매매출 전표에 보면 얘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럼 얘를 지금 일반 전표에 8월 15일 날 이렇게 처리해 뒀다는 거예요. 33,000원을. 심지어는 계정 감호까지 틀려가면서. 그죠? 자, 그럼 지금 33,000원 중에 부가세 포함이니까 3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운반비는 계정감은 뭐라고 처리해야 되죠? 그렇죠. 원재료 사면서 들어간 부대비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재료라고 해야 되는데 얘는 이거라고 해서 제가 혼낸 거였어요. 그죠? 자, 그럼 일단 매입 매출 전표에 제대로 된 거래로 세금계산서 받은 거고 원재료에 대한 거니까 불공제 사유가 아니죠. 그럼 51번 매입과세고 운반 비용으로 3만원의 별도. 거래처는 스피드 용달. 자, 이번엔 종이 수기세금계산서니까 전자는 뛰어넘고, 자, 분계는 우리 혼합으로 해도 되겠죠. 대변에 차변에 현금 써주고 대변에 원재료로. 자, 그리고 이제 일반 전표는 얘네들 체크해서 지워줘야 돼요. 지금 현금이 43,000원 나갔는데 여기에도 나가니까 두 개 다 있으면 두 배로 나가게 장부에 입력되어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일반 전표에 잘못 입력된 거 얘는 지워버려야 돼요. 항상 위에 상단부에 삭제 버튼은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울 때는 여기를 누르시면 돼요. 자, 다음 두 번째 9월 10일 법인카드인 유진카드로 결제된 차량 유지비 110만원이 일반 전표로 처리되어 있다. 이는 용인 주유소에 공장 화물 자동차에 대한 주유요금 100만원으로
매입세 공제 요건을 갖춘 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받은 것을 잘못 처리한 것이다. 개정 과목은 미지급금으로 처리. 자, 그럼 얘도 지금 이거 110만 원에 포함 아니면 부가세 별도라고 바꾸세요. 나중에 뒤에 담아져 보면 100만 원에 10만 원 적혀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한테 몇 분 질문하더라고. 오류 난 거니까 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110만 원 일반 전표에 쓴 거 공장 화물차 거면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잖아. 그럼 카드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으면 57번 카드 과세로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일반 전표에 있는 거니까 일단 9월 10일 일반 전표에 정보를 보면 지금 이렇게 적혀 있다라는 건데 이걸 매입 매출 전표에 57번 카드 과세로 쓰란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 날짜 9월 10일 날 57번 카드 과세고 주유 요금 110만 원 치면 분리될 거고 거래처는 용인 주유소에서 카드 결제했고 카드사는 유진카드. 자, 분계는 4번 카드라고 하면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 금액 카드사가 붙고 우리는 차량 유지비 500번대로 처리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기존에 적혀 있는 일반 전표의 분계는 또 우리가 지워줘야 되겠죠. 자, 다음 9월 14일 제품 매출 500만 원의 환율 적용이 5,000달러에 대하여 달러당 1,000원으로 잘못 적용되었고 올바르게 적용해야 할 기준 환율은 달러당 1,200원이다. 또한 내구 신용장에 의한 공급이 아닌 직접 수출로 확인되었다. 당초의 전자세금 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았다. 영세율 구분란에 코드도 수정하시오. 이 정도면 새로 쓰는 게 낫지. 그죠? 그냥 다 틀렸잖아. 자, 그럼 지금 얘는 500만 원이라 돼 있는데 환율이 1,200원이면 600만 원이란 이야기죠. 그리고 얘 12 영세가 아니라 16 수출이고 그래서 영세율 구분도 3번이 아니고 1번으로 바꾸란 이야기죠. 자, 그럼 9월 14일 날 지금 얘가 문제의 가이죠. 그럼 자, 시험 때도 얘는 함부로 치우지 말라고 저는 이야기해요. 왜냐면 지금 이런 경우는 괜찮은데 혼합되어 있는데 여기서 16으로 쳐버리면 아래 있던 분계가 사라져요. 그럼 시험 때 정말 운이 좋아 옆에 사람께 우연히 보이지 않는 이상 나는 아래쪽 날려버리기 때문에 아래다가 제대로 된 전표를 그냥 끊어버리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거 지워버리면 돼요. 꼭 여기에 덮어 써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대로 되게 쓰고 나서 위에 있는 거 잘못된 거 지워버리면 제대로 된 것만 남겠죠. 그래서 지금 얘는 세무계산서 처음부터 발행한 거 아니래. 직수출이고 달러당 1,200원 계산하면 600만 원이고 얘는 같은 곳이겠죠. 그리고 얘도 외상으로 해서 처리하고 그럼 기존에 있던 500만 원은 얘는 지워버려야 되겠죠. 자, 다음 9월 22일 기계장치를 현금 1,100만 원을 받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식회사 용문에 처분하면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고려하지 않고 회계 처리하였다. 기계장치 취득가액은 1,500만 원,
감가상각누계액은 300만 원이다. 이것도 분개되어 있는 거에 금액 수정하면 힘들어요. 그냥 새로 쓰는 게 낫지. 그죠? 자, 그럼 9월 22일 날 세무계산서 발행한 거니까 9월 22일 날 위에 똑같은데 지금 얘는 대변에 취득원가만 쓰고 차변에 감가상각누계액을 안 썼다라는 이야기죠. 이해가셨나요? 그럼 그냥 아래에다가 똑같이 금액은 똑같은 거니까 1000만 원의 별도 용문 전자의 혼합 그리고 기계장치 1500만 원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누계액 300만 원 차변에 현금으로 1100만 원이다. 그럼 우린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200만 원이다.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판 거는 1500에 사서 300 달았으니까 1200만 원짜리였어요. 그걸 1000만 원에 팔았으니까 200만 원 손해다라고 나와야지. 근데 얘는 잘못해서 500만 원 손해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문제가 말이 오류 수정이지 제대로 된 분개할 줄 아냐 이걸 우회적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럼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거 지워버리면 이제 감가상각누계 반영되어 있는 걸로 분개를 남겨놓으면 되겠네요. 자, 다음 9월 23일 날 격리 직원은 주식회사 3번으로부터 사무용품 구입 시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이중으로 입력하였다. 대금은 구입 당시 현금으로 지급하고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자, 그럼 두 개 쓰면 하나 지워버리면 되겠죠. 9월 23일 날 두 개죠. 아래 분계서도 차이가 있나요? 분계 때문에 봐야겠네요. 자, 사무용품 구입할 때 한 건데 얘는 하나 원재료라고 되어 있다. 그죠? 그럼 얘를 지워버리면 되겠네요. 자, 다음 9월 28일 제조부문의 직원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노라조로부터 구매한 행사물품 금액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면세매입으로 잘못된 회계 처리를 하였다. 대금은 구입 당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럼 부가가치세까지 다 해서 면세되어 있는 거 다시 우리 직원체육대회니까 51번 매입과세로 바꾸고 제조부 직원체육대회니까 500번대 복리후생비로 해서 현금 지급 전표 넣으면 되겠네요. 자, 그럼 9월 28일 날 자, 지금 얘는 새로 쓰는 게 낫겠죠. 그럼 아래에 51번 매입과세고 230만 원의 별도 노라조 전자세금 계산서네요. 자, 분계는 얘도 현금이라 그러니까 저도 따라서 현금. 제조 부분 복리후생비다. 이렇게 51번 매입가설에서 이렇게 쓰고 그리고 위에 있는 거는 삭제해서 면세거래권은 지워주고 다음 10월 2일 당사는 주식회사 테크노 시스템으로부터 건물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는 중앙 램망망 장치를 설치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해당 글에 대하여 당사는 이를 수선비로 처리하였다. 올바르게 수정하시오. 자, 무슨 사항인지 아시겠나요?
지금 내용연수 연장시키는 중앙냉난방 장치를 설치했다면 자본적 지출이죠. 그럼 건물이라고 처리해야 되는데 얘를 수선비로 처리했다니까 계정 과목을 수정하라는 이야기네요. 그럼 10월 2일 날에 지금 5천만 원이나 든 건데 수선비라고 되어 있죠. 이걸 건물로 바꿔달라는 거죠. 그럼 건물이고, 얘는 끝이고, 다음 10월 11일 주식회사 숭실상사에 대한 제품 판매 시 단가를 착오로 55,000원을 적용하였으나 5만원으로 확인되어 수정 회계 처리한다. 단 수량은 변화가 없다. 자, 그럼 우리 단가를 바꿔야겠네요. 10월 11일 날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안에 보통 예금이니까 과감하게 5만원 바꿔볼까요? 바꾸면 야, 금액이 딱 맞도록 바뀌죠. 그죠? 아래 5천만 원으로 제품 매출, 보통 예금으로 5,500만 원. 자원 과감하게라고 표현한 이유는 시험 때는 그런 모험 거지 말고 아래 쓰세요. 일단 방금 보통 예금 저도 혹시 안 될까 보통 예금 확인하고 방금 금액 바꿨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거 확인 안 했는데 없어지는 순간 큰일 나는 거예요. 돈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저와 같이 이제 전표 입력 중에 매입 매출 전표를 받고 이제 우리 좀 쉬었다가 이제 이렇게 전표 입력한 것들 이제 결산을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